어,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지시를 이제 한 다음에 어떻게 그냥 껐다 키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냥 어 내가 뭔가 틀렸나 보다 하고 질문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쿠다에러 쳐다보면서 어 시간만 흘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학생의 캐릭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좀 질문하기 되게 꺼려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제대로 썼는데 안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 코드가 틀린 상황인지 그런 것 좀 이제 판단하기에 자신이 없지만 그냥 질문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그 코드가 틀린 게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보자 이런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들어갔고 채점하는 게 약간 힘들었는데,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그 에러가 이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 번에 라벨 설정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넘버 오브 라벨이 그 전에 영화 리뷰에 대한 평가를 카테고리가 두 개 있죠. 긍정 평가, 부정 평가. 그래서 그때는 이었는데 지금 뭐 기쁨, 뭐 슬픔, 뭐 이렇게 해갖고 아까 6개였잖아요. 그런 그 6개의 라벨로 이제 잘 푼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에러 안 나고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코드를 잘못 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쿠다 에러가 이제 발생했겠지. 그런데 그 일단은 이제 1이랑 2를 일단 놓고 봤을 때 이 과정에서 이 학생이 좀 더 이제 그 낫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 실수를 좀 덜했다는 면에서 괜찮은데, 뭐 그 라벨 2로 된 거 그냥 한번 실행시킨 게 그렇게 사실 죽을 죄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아무튼 잘못 짰는데 에러가 이제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격에 따라 손을 어 그러면 코드 고치고 계속 실행하면서 이제 그 쿠다 에러랑 이제 그 1시간 내내 함께 생활하다가 이제 시험 시간이 끝났을 테고, 손을 들었어요. 껐다 키라고 했어. 그런데 어떤 학생은 껐다 켜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못 껐다 킬 경우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좀 그 돌다 보니까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냥 에러난 상태로 내세요 요렇게 답변한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차피 이거는 좀 그 코랩의 GPU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지 수업 내용을 얼마나 잘 들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갖고, 뭐 이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그냥 에러난 상태로 내라, 알아서 채점하겠다라고 그냥 하고 이제 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의해 가지고 상황이 발생했고 채점하기가 그래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1번은 잘한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2번보다 이번에 있는 이러한 학생들보다 일단은 에러가 안 나오고 한 번에 이제 진행해서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점에서 1번 학생들이 잘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배점이 되게 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번 학생 같은 경우에 2번 경우에 빠진 학생들이 우수하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뭐 물론 이제 편하게 채점하려면은 뭐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잘 풀고 실수 안 하는 것도 실력 아니냐,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답변에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갖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당연히 이번에 1 코드만 제대로 작성되어 있으면 만점이에요. 이에 관점 없이 그냥 만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 2-2가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2-1하고, 그러니까 2-1을 풀어야지 2-2의 답이 깔끔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2번 학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점짜리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20점. 왜냐하면 2-2가 20점짜리 배점 문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점짜리에 뭔가 이제 실수다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0점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실수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80점 만점입니다. 원래 100점 만점이었는데 문항이 20점짜리가 하나 삭제됐기 때문에 80점 만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번 학생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에러 안 나고 한 번에 싹 깔끔하게 풀었는데 뭐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좀 이게 잘못 푼 거 아니냐. 나하고 근데 얘하고 점수가 똑같은 거는 내가 이제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거는 일단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요것도 이거를 사실 제일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이랑 2의 차이를 얼마나 두어야 할까를 이제 많이 뒀는데 점수상 차이는 안 주고 그 이번 삭제된 20점짜리 배점 있죠. 삭제가 된 20점짜리 배점은 제가 가산점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일반적으로 그 무슨 공무원 시험이나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뭐 군 가산점 뭐 이 군 가산점이 있나 요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일반적인 가산점이랑 달라요. 그래서 그 달리 이름 쓸 게 없어서 가산점이라고 했는데 가산점의 역할은 뭐냐면은 감점 요소를 상쇄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점수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문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채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했죠.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은 그 감점 요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잦은 지각. 그러니까 지각을 너무 상습적으로 하면 제가 이제 감점할 수 있다고 했죠. 아니면 이제 너무 지연 제출을 심하게 계속 이제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 의도한 부정행위는 감점 요소가 아니고 F입니다.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뭐 문제 1, 2 이런 거 풀다가 GPT를 이제 쓰는 시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그래갖고 이거는 내가 이거 착각했네. 풀고 나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고 나니까 이거 GPT 쓰는 줄 알았다. 라고 판단이 돼서 그 리포트를 했어요. 만약에 교수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제가 이거 GPT 사용해서 이제 풀어서 감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감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문항 10점짜리, 2번 10점, 이 둘 다 풀어서 맞추면은 20점이거든요. 근데 내가 GPT를 썼다. 이거는 부정행위잖아요. 그럼 부정행위에 의한 감점이 20점 돼가지고 실제로는 빵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산점은 감점을 상쇄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동일한 학생이 2-2번 이게 1-1 그런데 이 학생이 2-2를 맞춤, 그러니까 2-1도 깔끔하게 풀어서 그러니까 연계된 2-2를 그냥 맞췄어요. 이 경우는 가산점이 플러스 20이 되죠. 그럼 이게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부정행위에 의한 마이너스 20점을 이건 캔슬 시킬 수 있어요. 좀 그 예시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그 낯선 개념일 것 같아서 저도 이거 그 이번 수업에 처음 만든 개념이거든요.
예시 1 A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은 34점을 받았어요. 총점. 근데 가산점을 100점 받았습니다. 점수는 34점이에요. 근데 B 학생은 35점 받았습니다. 그럼 35점이죠. 그럼 A하고 B하고 누가 학점이 높냐? B가 높습니다. 이 가산점은 그냥 감점 요소를 상쇄하는 역할만 하지 실제 점수에 플러스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 가산점 플러스 100이 아니고 플러스 1000이라 그래도 얘는 이제 34점이고 얘는 35점이기 때문에 학점은 B 학생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가산점 없이 한 명이 34고 한 명이 35다 이러면 당연히 B 학생이 잘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시. 글씨가 너무 크네. 좀 지공사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A는 5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제 부정행위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20점이 감점 받았어요. 그럼 이건 부정행위로 인한 감점은 그냥 여기에 카운팅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35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정행위로 푼 거는 안 푼 거로 이제 되는 거니까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냥 35점 풀어서 3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학점은 누가 더 높아요? 이때는 이제 B가 높습니다. 세 번째 예시. 부정행위를 했는데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50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캔슬이 되니까. 이렇게 캔슬이 돼서 이 학생은 50이 되고 이 학생은 35점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A가 더 학점을 잘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채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만 이제 가산점을 이렇게 주면은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가산점을 모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하는 이제 상황에서 가산점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좀 적어질 수가 있으니까 향후 시험에서 요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항으로 뭐 성실하면 이렇게 우려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해봤자 제가 생각할 때는 뜻하지 않은 부정행위, 지각, 너무 많은 지각, 아니면은 지연제출, 너무 많은 지연제출,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뭐 그럴 때 이제 가산점을 좀 따놓으면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산점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따로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해주시고 이 채점 방식은 그냥 제가 이제 퀴즈 2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80점으로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퀴즈 3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0점 만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퀴즈 2는 다른 퀴즈에 비해 가지고 비중이 약 20% 적은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퀴즈 1은 채점은 하는데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